안녕하세요. 아내 때문에 고민이 많은 60대 남편입니다. 너무 남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어디에다 꺼내놔야 할지 몰라 속만 끓였는데 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혹여 좋은 조언을 주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배움이 짧아 혹 상스러운 말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잘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시절에 처음으로 만났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저와 아내는 앙숙이라고 부를 만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늘 아내 치마를 들추며 아이스 깨끼 같은 장난을 쳐댔고 아내는 그런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정이 시간이 지나고 저나 아내가 혼기가 찼을 때 아내의 집안에선 저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결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선택해서 하는 결혼이 있기는 했어도 집안에서 짝을 지어주는 일들이 많았는데 저와 아내는 후자였죠. 애정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 결혼을 시작한지라 저는 아내에게 도통 마음이 가질 않았고 결혼 직후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와 그만 바람을 한두 번 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흔히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라고 하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아내와 함께 아웅다웅 다투면서 몇십 년을 함께 동반자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난 뒤부터는 아들도 이미 장성하여 제 살 길을 찾은 상황이라 저와 아내는 의논 끝에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부터 귀농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정원 생활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평화롭게 노년을 맞이하며 사는 게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60쯤 되었을 때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읍내에 나가려면 차 없이는 1시간에 한 대 오는 낡은 버스를 기다려야만 했고 산과 풀이 많아 시도 때도 없이 날벌레들이 들끓어 집 안에 들어오곤 했지요. 그래도 사는 사람이 몇 없다 보니 옆집 수저 개수는 물론이고 마당에 자갈이 몇 개나 굴러다니는지도 알 수 있었고 도시와는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절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비록 사는 것 자체는 도시에 살던 때보다 불편했으나 마음만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래서 다들 자식 키워놓고 귀농을 하는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한 2년까지는 너무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딱 3년째가 되던 해였죠. 어느 날부터 아내가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간다고 하더군요. 집 바로 인근에 산이 있기는 하나 잘 정돈된 곳들처럼 등산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위험할 것 같아 말렸지만 아내는 요 언덕 부근까지만 간다며 가방을 맸습니다. 저도 그 정도면 그리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서 딱 거기까지만 가라고 당부했죠. 평소 등산에 대해선 한 번도 관심도 안 보였을 뿐더러 제가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등산바람이 불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옆집 사는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한테 무슨 약초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 시골에서 할 게 없으니 약초 캐는 취미를 들이려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왜 약초를 캐는지 정확히 물어봤어야 했나 봅니다. 그걸 묻지 않은 실수로 저는 너무나 오래도록 아내에게 고통을 받고 살았거든요. 아내가 처음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 온 날 제게 무언가를 건네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 물어보니 약초물이라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약초물? 한약을 먹지 뭐하러 이런 걸 캐러 산까지 가? 다 몸에 좋은 거예요. 당신 생각해서 캔 거예요. 이 동네 산에 좋은 약초가 많대요. 그래? 아내는 이 동네 산에 좋은 게 많다며 동네 사람들도 약초를 캐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희가 내려온 시골은 정말 공기도 맑았고 동네 사람들도 저한테 산에 좋은 게 많다고 말하곤 했었거든요. 또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건강을 생각할 나이긴 해서 저는 아내가 준 약초물을 의심 없이 그대로 꿀떡꿀떡 받아 먹었습니다. 맛은 없고 쓰기만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절 위해 산까지 가서 캐왔다는데 못 먹을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약초를 한 번 캐러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캐러 가더니 그 뒤론 제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약초물을 건넨단 거였어요. 심지어는 아내 본인도 무슨 약초인지 모르면서요. 드셔보시지 않아도 쉬이 상상이 가겠지만 약초가 맛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그래 건강 생각할 나이지 하면서 참고 먹는다지만 그 이상은 견디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약초를 먹이려는 시간도 새벽 4시였습니다. 일찍 잠드는 편이라 밤 11시쯤 되면 자기 시작해서 아침 8시, 9시쯤 일어나는데 한창 자고 있는 새벽 4시에 저를 흔들어 깨워서 억지로 약초를 먹이니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은 푹 잠든 척하며 깨워도 안 일어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며칠은 지옥의 약초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 했더니 이후부터는 정말 제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기 시작하더군요. 베개를 빼고 이불을 들추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등까지 세게 찰싹찰싹 때리니 안 일어나곤 베길 수가 없었죠. 못 일어나려면 정말 죽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아내가 약초를 먹이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는 이제 알만하시겠죠. 새벽 4시가 전부도 아니었어요. 해도 안 뜬 시간에 억지로 깨워서 약초를 한번 먹이더니 아침을 먹기 전에도 다시 약초를 먹이더군요. 그리고는 또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약초를 캐온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약초 먹이고 그렇게 하루에 약초만 4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약초가 너무 역해서 아내가 나간 틈에 먹은 걸 다 개워낸 적도 있었어요. 이쯤 되면 그냥 안 먹는다고 하면 될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싫다고 해도 여전히 아내는 산에 올랐고 또 이상한 약초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한날은 저도 정말 버티지 못해서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서 아내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네요. 왜 자꾸 이따위 맛대가리 없는 걸 나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약초 이야기에 갑자기 아내가 돌연 장판바닥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더니 저의 젊은 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젊은 날 놔두고 다른 여팬네랑 바람까지 폈는데 고작 이 정도도 못 들어줘요? 생각 안 나요? 안 난다고 하기만 해봐. 오래전 말씀드렸듯 저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폈습니다. 철없이 한 짓들이었죠. 그리고 그 후엔 그때 핀 바람에 대해서 많이 용서를 빌었어요. 허나 아내에겐 그것이 많은 상처가 됐는지 술에 취하면 저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며 효자손 같은 걸 들고 저를 여기저기 때리려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내에게 미안해지면서 그래 내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으니 아내가 정녕 용서를 할 때까지는 최대한 참아주는 것이 맞겠다 싶었죠. 아내의 울분이 풀릴 수 있다면 약초 먹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코를 막고서라도 아내가 주는 약초를 전부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냥 아내가 이름 모를 약초들을 먹이는 것 정도면 이런 얘기를 남들에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약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약초를 먹인 뒤 아내가 저에게 부부로서의 열정적인 밤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밤이요. 그건 정말이지 곤욕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남자라고는 해도 그게 매일 밤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만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같이 하려더니 그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힘들 겁니다. 하루하루 몸이 아파 한숨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거의 이건 약초 고문에 이은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밤이 되기 전 아내를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젊은 날 바람핀 건 정말 잘못한 일이고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당신한테 진심으로 참여한다. 근데 솔직히 약초며 이런 잠자리 요구는 나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며 거절을 할라치니 아내는 또 기절할 것처럼 꺼이꺼이 울어댔어요. 당신 젊은 날 바람핀 거 그거 나한테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기나 해요? 난 당신이 딴 여자들이랑 노닥거리는 동안 집안에서 살림하고 시집살이하고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죽을 것 같다고요. 내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당신은 내 심정 모르죠? 모를 거야. 알 리가 있겠어요? 알면 이런 소리 안 하겠지. 아내는 또 젊은 날 제가 바람핀 걸 들먹였고 전 또 그런 아내 앞에서 죽을 죄를 진 죄인이 됐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말로. 내가 오늘 피곤해서 말이 헛나온 것 같아. 잘못했어.
그 후 아내가 그렇게까지 울면서 말하는데 저도 미안한 마음에 거절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 피골이 상접해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은 옆집 사는 이웃이 저를 보더니 아니 김씨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하며 화들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허나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들기 전까지는 약초 고문, 밤에는 다른 고문에 시달리는 생활을 몇 개월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진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네요. 그런데 더더욱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약초에 대한 반응이 몸으로 나타난 거였죠. 시작은 두드러기였습니다. 얼굴 부근에 울긋불긋한 것이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점점 온몸으로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독한 산빨래 정도에 물린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약도 피우고 아들에게 부탁해서 한방 성분 있는 좋은 비누를 받아 그걸로 씻곤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두드러기는 더 심해질 뿐 계속 범위를 넓혀가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열까지 나서 눈앞이 희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혹여나 죽을 병이라도 걸리게 된 걸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옆에서 아내는 그걸 보더니 약초를 꼬박꼬박 먹으면 몸이 허한 것도 괜찮아질 거예요 하며 약초를 더 자주 달여오더군요. 흔히 약초라고 하면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만큼은 저도 얼른 두드러기를 낫게 하려고 별 이견 없이 아내가 주는 대로 약초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빙긋 웃으며 타준 약초물을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느낌이 나면서 눈이 감기더니 이 직후는 기억도 없습니다. 눈을 뜨니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약초를 먹다 혼절했다 하셨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찼죠.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전 일단 의사 선생님도 있으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잔뜩 물어봤습니다. 요새 자꾸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오른다. 기절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혹시 심각한 병이냐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독이 있는 버섯을 갈아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런 거 드시면 안 되세요. 간도 상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예? 독버섯이요? 독버섯이라니. 처음엔 내가 그런 걸 먹은 적이 없는데 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준 약초물이 떠오르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쓰러지고 나서 아내가 병원에 저를 데려갈 준비를 하며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초 중에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싶어 의사한테 그걸 보일 겸 약초를 잔뜩 챙겨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찰을 받을 때 약초를 꺼내놓고 혹시 이 중에서 좋은 약초가 있는지를 물은 거죠. 그리고 제가 매일 이 약초들을 먹었다는 얘기를 덧붙였는데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잡다한 풀이 대부분. 그리고 그 속에 독이 있는 버섯이 있었는데 이 버섯을 먹었을 때의 증상이 두드러기랑 발열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독버섯 때문에 비명 횡사할 뻔한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든지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약초랍시고 캐온 거에 독버섯이 있으면 어쩌잔 거야? 나이도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골로 가는 거라고. 알아? 앞으로 또 이런 거 캐와서 먹이기만 해봐. 약초라면 손도 안 댈 거니까. 미안해요. 내가 독버섯 있는 줄 알았나? 그냥 좋은 거니까 얼른 낫게 해주고 싶어서 캔 거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안 줄게. 제 말에 아내는 풀이 죽은 채로 중얼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도 화가 풀리질 않더군요. 그날 밤은 그렇게 아내와 등을 돌리고 말 한마디 썩지 않은 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그 뒤에 진정으로 제게 미안한 모습을 보이니 저도 조금씩 아내에 대해 풀려갔고 모르고 한 일인데 뭐라 해봤자 뭔 소용이 있나 싶어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또 은근한 얼굴로 약초물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제가 버럭 화를 내자 아내는 버섯같이 보이는 건 절대 캐지 않았다며 안심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정말 약초들만 캤으니 걱정 말라고요. 약초 먹다가 쓰러진 사람한테 또 약초를 먹이려 하다니 전 네 손을 믿을 수가 없다며 약초물을 당장 갖다 버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 도끼 뜬 눈이 되더니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이거 먹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무슨 불량식품 먹이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먹이는 거잖아.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이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잡초라고, 잡초. 잡초 아니라고요. 옆집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다 이 약초 먹어서 건강해졌다 했다고. 할머니 말이 중에 의사 말이 중에? 의사 말을 믿어야지 이 사람아. 아유, 말이 안 통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결국 저희는 그날 아주 물건까지 집어던져가며 크게 다퉜습니다. 나이가 든 후엔 그래도 언성이 가끔 높아지긴 해도 아내와 이렇게 싸우진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저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허나 그 이후에도 아내는 어디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는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약초라 단단히 믿고 있는 풀떼기들을 캐오고는 계속 저한테 먹으라고 들이밀고 제가 죽어도 안 먹겠다고 입을 다물면 아내는 죽어도 먹이겠다고 컵을 들이밀고 집안에선 그야말로 살벌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은 제가 너무 완고한 태도를 보이니 좀 수그리는가 싶던 아내는 제가 계속 거부하자 여느 때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젊은 시절 제 바람에 대한 것이었죠. 아내는 제가 바람폈던 여성의 외모까지 세세히 묘사하며 그때의 자기 심정, 상황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당신, 내가 그때 이혼 안 하고 버틴 거 고마워하며 살아야 해요. 내가 바람핀 건 전번 날 100번 사죄했잖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철이 없어 저지른 짓이라고. 그걸 이렇게 꼭 협박하듯이 물고 늘어져야 돼? 협박이요? 당신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이 약초 먹으라고요. 내가 당신 생각해서 준 걸 왜 안 먹겠단 건데? 아니, 기어코 이걸 먹여서 또 사단을 보겠단 거야? 나 죽이려는 거냐고?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내가 죽을 거예요? 당신 바람 피울 때부터 죽고 싶었는데 아주 잘 됐네. 지금 죽으면 되겠어? 뭐? 그게 지금 말이야? 갑자기 죽겠다니 황당하고 기가 찬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정말 장판 바닥에 철푸덕 앉아 서럽다는 듯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옆에서 그만 좀 울라 해도 잘못했다 말해도 한 번 시작한 울음은 그치지 않았고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질 않죠. 결국 아내의 울음을 그치게 해야 했기에 100번 양보하는 심정으로 제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만 약초물 먹을게. 됐지? 허나 아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싹 그치더니 이리 말하더군요. 한 번? 한 번으로 무슨 효능이 있겠어요. 원래 먹던 게 있으니 2번은 먹어야죠. 2번? 절대 안 돼. 한 번도 목숨 건 거야. 정말 서럽다 서러워. 당신 바람핀 거 내가 또 얘기해야 돼요? 아내는 말이 끝나자마자 울려는 기색을 보이며 장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장판 바닥을 두들겨가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 사달라 생떼를 부리는 어린애처럼 장판을 뒹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결국 전 이번에도 아내의 손을 들어줬어야 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그럼 2번만 먹을 거야. 딱 2번. 2번 이상 먹이면 진짜 나 가만 안 있어. 분명 얘기했어. 아내는 2번 먹겠다는 제 말에 이번에도 서둘러 눈물을 훔치더니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어찌저찌 상황을 마무리 지었네요. 하지만 이미 한 번 약초 때문에 쓰러져 병원까지 간 마당에 이전과는 약초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는 약초를 먹었을 때 단순히 맛이 없고 써서 약초를 먹은 뒤에는 밤마다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하는 게 싫어서 약초를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였는데 이젠 약초물을 볼 때마다 무서움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걸 먹고 쓰러지진 않을지, 이전에야 운이 좋아서 기절하는 정도로 끝난 건데 혹시 다음에 기절한다면 그대로 저 세상에 가는 건 아닐지, 건강해지려 시골까지 내려온 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먹으면 또 아내가 극단적으로 나올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약초물을 꾸역꾸역 목구멍에 집어넣고 아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부 토해냈어요. 한 번 토하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기운이 쭉 빠졌지만 토하기가 힘들면 손가락까지 넣어서 억지로 개워내며 전 계속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레 밥 먹을 때 입맛도 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고 싶더군요. 그저 죽을 사람처럼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지요.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밤에 행해지던 아내의 요구가 병원을 다녀오기 전보다 더 심해진 거였죠. 아내는 밤이 되면 서둘러 불을 끄려 했고 그 순간이 오면 전 자연스레 무서워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10번을 요구하면 한두 번 정도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번이라도 거절할라 치면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65살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부부관계를 하면 뼈가 삭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정정하지도 않은 나이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밤을 보내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 관절이란 관절이 다 쑤시고 걷기도 힘들 만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버지 저번에 쓰러져서 병원 가셨다던데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훈아, 정말 못 살겠다. 예? 왜 그러세요? 어머니랑 싸우셨어요? 네 애미가 요새 미쳤는지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걸 먹이려 든다. 이상한 거 뭐요? 그런 게 있어. 아들에겐 얘기해봤자 걱정만 한 것 같아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아들이랑 손주 녀석들이 보고 싶으니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곤 즉시 짐을 챙겼지요. 아내한테는 아들 집에 온다고 당연히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를 했다면 듣는 즉시 바로 버스나 기차를 끊어서 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도착한 절 보자마자 조금 놀래더군요.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신 거예요? 혹시 몸이 안 좋으셔요? 아들의 눈에도 티가 많이 났는지 그만큼 제 몰골은 좋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아들은 정말 제가 몸이 어디 좋지 않은 줄 알고 무슨 검사라도 받으신 거면 말해달라 보챘습니다. 허나 전 아들에게 이 얘기를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별일 없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아들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보냈던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저 약촉물 없이 보낸 것뿐인데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허나 그렇게 아들 집으로 도망쳐서 누린 자유는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아들은 제가 여기 있는 걸 알리고 말았으니까요. 아내는 그 길로 바로 아들 집으로 오는 기차표를 끊고 바로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절망이 밀려오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 건 자명한지라 아내에게 이왕 온 거 손주놈들 얼굴 좀 더 보자 가지.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든데 이럴 때 보고 가면 좀 좋아? 하면서 며칠 더 있을 것을 권했죠. 아내도 저한테 이해하기 힘든 짓을 시키기는 하나 평소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인물인지라 이번에는 별다른 말 없이 그러자 하곤 저희는 한 나흘 정도를 아들네 집에서 더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서 약촌물 없이 지냈던 날들은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숨통이 트였던 나흘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날 역시나 아내는 오자마자 분주하게 저 먹일 약초를 다린다고 난리였죠. 앞에 내밀어지는 컵을 보니 또다시 속이 울렁거리면서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에게서 잘 도착했냐는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전화를 핑계로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잘 들어가셨어요? 훈아,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듣거라. 사실 네 녀석과 손주 녀석이 보고 싶어서 갔다고 둘러댔지만은 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야. 언젠가부터 네 애미가 자꾸 나한테 약초랍시고 산에서 이상한 풀떼기를 뜯어다 먹였는데 그것 때문에 나 혼절해서 병원까지 갔다. 그런데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산에서 약초를 캐와서 나한테 먹이려더니 정말 미칠 노릇이야. 그래서 네 집으로 도망친 거다. 예? 손주를 보러 온 줄 알았던 제가 사실은 도망온 거라 하니 아들은 눈에 띄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냐며 계속 되물었죠. 저는 아들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짓도 한두 번이지. 네 엄마랑은 말도 안 통하고 난 요즘 네 엄마랑 이혼해야 하나 그 생각까지 하고 있다. 훈이 네가 어떻게 좀 해볼 수는 없겠냐?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집으로 갈게요. 엄마랑 같이 얘기 나눠봐요.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면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일이 바빠 명절에만 찾아오던 아들은 제 전화에 바로 올라온다 했고, 저는 아들이 오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란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아들 말이라면 철석같이 잘 믿어주곤 했으니까요. 진작 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자책까지 하면서 저는 아들을 기다렸죠. 다음 날 아들이 약속대로 저희 집에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약초를 주는 시간이 되자마자 자연스레 약초를 달여서 저한테 한 컵을 줬고 아들에게도 한 잔 건네더군요. 몸에 좋은 거니까 너도 한 잔 해라 훈아. 그러자 아들은 제 눈치를 보다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것보다 아버지가 예전에 약초 먹다가 쓰러지신 적도 있다면서요.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떡해. 아버지 저번에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위도 별로 좋지 않으셨잖아요. 이러다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독버섯이 껴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버섯류는 아예 안 캐오고 있어.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아무리 조심한다 하셔도 다른 독초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버진 아버지대로 조심하고 싶으신 거죠. 저 예전에 다니던 헬스장에서도 이상한 약초 먹고 심장마비 오신 분도 계셨어요. 산에서 캔 거라고 다 믿을 만한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약초물 그만 주세요. 몸에 좋은 약 드시게 하고 싶은 거면 제가 아버지 몸에 잘 받는 좋은 한약 해드릴게요. 한약? 거기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그러니?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캔 약초가 더 믿음직스럽지. 아니, 둘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좋은 거 캐서 좋은 거 다려주는데 그걸 갖고 이리 난리법석을 떨어야겠어? 훈이 넌 이런 말 하려고 여기 온 거니? 됐다. 이제 가봐라. 아이,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하필 그게 검증도 안 된 약초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한약을 다려주시거나 해주시면 좋잖아. 어머니도 같이 드시고요. 됐다고. 난 내 약초여야 하면 해. 나중에 아내는 아들에게 가라고 손짓했고 아예 아들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내가 저렇게까지 요지부동으로 나오니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데 제가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 붙잡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만 몰래 들려서 혹시 어머니가 계속해서 안 고치려고 하시면 자기 집으로 몰래 오라고,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는 다시 살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그날 아들이 가자마자 제가 아들에게 괜한 고자질을 했다며 힐난하기 바빴고요. 그렇게 아들의 말마저 아내 앞에서 소용이 없게 되자 정말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들은 계속해서 절 걱정했습니다. 아내 몰래 저한테 전화를 걸어 오늘도 드셨냐 물어보고 몸엔 이상이 없는지 병원 가야 할 것 같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말해주었죠. 그런 아들의 마음이 내심 참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까지 이 소식을 듣곤 걱정이 많이 됐는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아들과 며느린 아내가 없을 때 집으로 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의논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방법이 하나 생각났다며 아내의 이 미친 짓을 막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초물 매일 드셔서 아예 건강이 악화된 척 하시는 건 어때요? 못 걸으시고 기침도 자주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도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저번에 독버섯 먹었을 때 아버지께서 기절하시니까 한 달 동안은 안 주셨잖아요. 그래요, 아버님. 그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아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정말 꽤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바로 아들이 생각해낸 방법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군말 없이 받아먹다 어느 순간부터 기침을 자주 한다든지 가래를 뱉는다든지 자꾸 넘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픈 척을 해보였죠. 특히 약초물을 먹고 난 후 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그런 제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아내도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자기도 놀랬는지 자주 제 안색을 살피더라고요. 혹시 약초물 때문인가 고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덕분에 저는 이 꾀명 때문에 일단 밤에 아내의 요구도 덜 들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내가 약초물도 줄일 테니 성공이었죠.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아내가 약초물을 주는 횟수를 줄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제 상태를 지켜보던 아내가 갑자기 병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병원? 저는 병원이란 말에 저도 모르게 놀라고 말았죠. 병원을 가면 이 꾀병이 드러날 테니까요. 심지어 검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저는 병원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우겨댔죠. 허나 아내는 끝내 제 양말까지 신기더니 병원으로 절 끌고 갔고 전 진료실까지 들어가 의사 선생님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의사 선생님한테 다급하게 제 상태를 설명했죠. 이 사람이 요즘 걷지도 못하고 눈도 좀 노랗고 이상한 것 같아요. 검사해봐야겠죠? 저는 의사 선생님과 아내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비껴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별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몇 가지 초음파 검사를 받기로 했죠. 근데 초음파를 보던 의사 선생님께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상 없으면 안 되는데. 전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건강한 제 몸을 잠시 원망하다 이내 간절하게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저 의사 선생님, 사실 제 아내가 자꾸 이상한 약초를 먹이는 바람에 꾀병을 좀 부린 겁니다. 그러니 그냥 몸이 좀 아프다고 약초 때문인 것 같다고 제 아내한테 말만 좀 잘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하지만 전 그때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걸 듣고 있을 거란 걸. 초음파를 받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싸늘함이란 마치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절 끌어낸 후 아무 말 없이 절 노려봤습니다. 그 후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전 아내를 속인 죄로 약초물을 더 많이 먹었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들은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진심으로 걱정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아들과 전화를 하다가 아들이 제게 어머니께서 왜 그리 약초에 집착하시게 된 건지 묻더라고요.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처음부터 약초에 미쳐있던 건 아니었어요. 약초를 정말 좋아했더라면 도시에 살았을 때도 인근 산에 올라 충분히 캘 수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약초를 캐기 시작했던 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장씨 할머니였어요. 저는 급히 아들의 전화를 끊곤 장씨 할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께 약초에 대해 듣고 나서부터 약초를 캐기 시작한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냐고요. 그러자 장씨 할머니께서 웃으시더니 약초물을 먹고 있냐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붉어지는 듯 싶더니 빵긋 웃으시며 자신이 제 아내에게 한 이야기를 말해주셨고 저는 그제야 아내의 행각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신 그 얘긴 너무나 충격적이라 한동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평소 같이 사는 남편인 하씨 할아버지와 부부이긴 해도 소원한 관계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캔 약초 한 뿌리를 잘 다려서 하씨 할아버지에게 먹였더니 하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이후로 장씨 할머니에게 꾸준하게 애정 표현을 하시고 부부관계까지 가지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장씨 할머니와 하씨 할아버지의 사이는 인꼬 부부처럼 무척이나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머니께서 집에 놀러온 저희 아내에게 한 것이었죠. 아내는 장씨 할머니의 말이 무척 솔깃했나 봅니다. 들은 이야기 속 하씨 할아버지와 장씨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도 관계가 아주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정으로 살아가는 흔한 노부부였죠. 그러다 할머니 얘기를 듣곤 내심 부부관계를 통해 돈독하게 살고 싶었는지 제게 약초를 계속 먹인 거였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도대체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된 순간 아내의 의도가 조금 웃기기도 했습니다. 허나 아내의 행각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일이라 해도 이미 도를 넘어 이미 너무나 심각한 일이 돼버렸고 그걸 알기에 다시 골이 아파졌어요. 물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젊은 시절 바람을 핀 것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집 일에도 아내에게도 소홀했습니다. 같이 취미활동을 즐기거나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에겐 마음 한구석 미안한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러 내려왔을 때도 아내에게 그간 못해준 것들을 해주면서 조금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절 뒷바라지 해주고 아들을 잘 키워내준 아내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들도 해주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의 의사는 아예 무시된 채 몸에 좋은지 검증도 안 된, 심지어 좋지 않다는 검증은 이미 한 번 거친 약초를 계속해서 먹이려고 드는 건 정말 정상적인 사람도 미치게 할 정도로 괴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치광이 생활을 3년쯤 하고 있으니 점점 아내가 아니면 제가 죽거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 과격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아들 녀석도 다 커서 제 앞가림하고 있고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안 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정말 황혼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허나 쉽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혼한다는 얘기를 꺼내면 아내가 얼마나 거품을 물지 도통 예상이 안 돼서요. 허나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이혼을 생각하긴 했어도 정말 마음먹고 결정하기까진 저도 쉽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이라 아무리 요즘 젊은 애들이 이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해도 60이 넘은 제가 그 나이 때 애들이랑 아예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야 다 늙었으니 저한텐 흠이 안 된다고 쳐도 자식한테는 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진즉에 알았는지라 제 걱정하느라 망설이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괜찮다 말해줬습니다. 아들이 허락해주자 저도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어떻게든 대화로 풀고 싶어 계속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역시나 뭐라도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계속해서 제가 바람핀 얘기, 죽겠다는 협박만 하는 통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해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던 아내와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이상한 기분이네요. 그래도 아내와 함께 마지막을 보낼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직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있으니 금방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요 근래 가장 힘들고 험난했던 몇 년이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별일이 다 있다지만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일단 전 지금 아들놈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미리 서울 사는 오랜 친구놈 집에서 있을 것이니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해두었고요. 아들은 아내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지금 자기가 긴 출장 중이라 집에 없다고, 아버지한테 연락받은 게 없다고 말하고 있죠. 허나 언제 아내가 아들놈 집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니 마음이 늘 불안불안, 위태위태합니다. 언제쯤 이 긴 사건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이 최선의 대책인지도 아직까진 긴가민가 하고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